2021년 국가공무원 7급 전자기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4개의 점전화가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위치한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 점 P에 위치한 전화, 점 P에 위치한 전화가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지금 여기에 플러스 Q 전화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Q 전화에 의해서 당겨지게 될 것이고, 당겨지고 이 플러스 2Q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Q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쿨롱의 법칙이 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되는데, 대충 여기 당기는 힘을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1만큼 당길 것이고, 이 Q에 의해서 구해보면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제곱분의 2Q 곱하기 Q가 돼서 이것도 크기가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려나는 게 1만큼 되겠다. 1하고 1을 합성해보시면 루트 2가 나오는 거니까 루트 2가 이만큼 당기고 1만큼 당기는 거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Z가 0, 0, Z가 4cm, 4cm 완전 도체 무한 평판 사이에 비유전율 2인 유전체가 채워져 있다. 아래 놓인 평판의 전위가 5V이고 위에 놓인 평판 전위가 마이너스 5V일 때 이 두 평판 사이에 전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기의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1쿨롱을 놓았을 때 이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전기의 방향이니까 플러스에서 밀고 마이너스에서 당기니까 A, Z 방향이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전압이 10V, 전위의 차가 전압이니까 10V가 나오게 되고, 간격이 지금 4cm, 그러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주시면 4분의 1000이 되는 거니까 250이 나와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정전기에서 도체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체 내부의 전기의 색은 0이다. 맞는 문장. 도체 표면 접선 방향에서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전기 2의 선적분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접선 방향이니까, 근데 전기의 방향은 접선에 수직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나오게 돼서 0이 아니다 라는 2번이 틀리게 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도체 표면의 전기의 법선 성분, 즉 그냥 전기의 크기는 표면 전하 밀도에 비례할 것이고 도체 표면은 등전이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4번 문제. 자성체의 자기 에너지 밀도에 대한 옳은 식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2분의 1 BH가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정답을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자기가 인가되면 내부의 자석 밀도가 외부보다 더 커지고 외부 자기가 제거가 되더라도 물질의 자기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강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3번을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구좌표기에서 이렇게 원점에 2쿨롱에 점전화가 놓아있을 때 이러한 구좌표계가 있다. 이 영역을 통과하는 전속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1쿨롱이 있으면은 1쿨롱의 전속이 나가고 5쿨롱이 있으면 5쿨롱의 전속선이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구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이래.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이만큼 있고, 지금 세타가 60도부터 90도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만큼이 60도, 이만큼이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겠다. 파이는 0부터 2파이니까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렸다. 요만큼에서 나가는 전속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 구의 표면적이 4파이 아래 3승이니까 이것분에 여기 면적을 구해서 구 좌표기에서 3중 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구해서 올리고 곱하기 2쿨롱을 해주시면 이 면적으로 나가는 전속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적분이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저는 입체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의 전체 입체각은 4파이가 될 것이고, 이것분에 저는 이 부분의 입체각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체 구를 생각했을 때 이제 밑에 하반구는 1쿨롱이 온전하게 나갈 것입니다. 이걸 똑바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은 이미 1쿨롱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위로 나가는 것을 구해서
이 부분을 구한 다음에 이 빼기 나간 부분 하면은 여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각이 아까 60도라고 했습니다. 60도부터 90도니까 이만큼이 우리가 주어진 면적이니까 이렇게 원뿔을 생각해 보시면 입체각이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코사인 세타가 60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되면서 없어진다. 파이만큼 이 부분의 입체각이 파이만큼이 되는 것이고 이 밑에는 당연히 2파이가 되겠습니다. 구 전체가 4파이니까 플러스 2파이가 되겠다. 이만큼에다 곱하기 이 쿨롱만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의 여사건입니다. 즉 파이가 지워지면 4분의 3 곱하기 이만큼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2분의 1이 돼서 정답이 2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반지름이 A이고 B인 동심 원통 도체 사이에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가 채워져 있다. 내부 도초에는 선전하 로 L이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A에서 B 여기 사이에 있는 분극 벡터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분극의 색이 P를 구할 것인데 공식 D는 T 더하기 입실론 제로 곱하기 2가 있습니다. 여기서 P를 구하는 것이니까 D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곱하기 2가 될 것이고 이제 이것을 전개로 묶으면 유전율 마이너스 공기 중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개가 선 전압 밀도에서 전개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까 이것은 이제 2파이 입실론 곱하기 여기 거리가 지금 로우로 주어져 있으니까 로우 분의 선 전압 밀도 로우 L이 될 것이고 곱하기 입실론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입실론으로 묶어내면 입실론이 나가면서 1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입실론 제로가 될 것이고 입실론이 약분이 되면서 정답이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A이고 B인 동심 원통 사이에 비유전율이 서로 다른 유전체가 균등하게 4등분으로 채워져 있다. 이때 정전 용량을 묻고 있습니다. A는 1cm이고 B도 2cm이고 L 원통의 길이는 6m이다. 우리가 이제 동심, 도체, 원통 또는 동축 케이블에서 반지름이 A이고 B일 때 이 길이가 무한일 경우 정전 용량을 구하는 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한이기 때문에 단위는 페럿 퍼 미터가 되고 이 공식은 ln 작은 거 분의 큰 거 분의 2파이 입실론이 됩니다. 여기가 입실론으로 가득 차여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먼저 이만큼 입실론 r온을 구해보면 ln a분의 b인데 a가 1이고 b가 2니까 2분의 2파이 입실론 r1이 2입니다. 2가 될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4등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고 더하기 2를 구해보면 똑같이 4분의 1이 똑같고 ln 2, 2파이가 똑같으니까 묶어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산식이 2 플러스 4 플러스 8 플러스 16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의 단위가 페럿 퍼 미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페럿을 물어봤으니까 이 길이 L을 곱해줘서 즉 6m를 곱해줘서 단위를 페럿으로 맞춰줍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20이 되고 이거는 10이니까 여기는 30이 되겠습니다. 30이 되고 2가 약분이 돼서 2 남고 2가 지워지면서 3 남고 그러면 ln 2분의 90파이 그리고 공기 중의 유전율이 나오면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전극판 면적이 S이고 간격이 D인 평행판 커패시터의 유전율 입실론 가득 채우고 전압이 볼트이면 작용하는 힘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분의 1 ED 곱하기 여기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쓱 봤을 때 2분의 1이 맞고 사실 2번을 고르면 되겠지만 여기 식을 좀 변형해보면 입실론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S가 되고 문제에서 2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볼트 퍼 D를 넣어주시면 정답이 딱 2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 변의 길이가 A 그리고 루트 3 A가 있는 직사각형 회로가 있을 때 전류 I가 흐른다. 이때 중심에서의 H, 자개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한장 직선 도체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가 지금 이렇게 확장했을 때 1대 루트 3이니까 60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에서 먼저 구해보면 4파이 곱하기 거리가 지금 이 길이니까 루트 3a의 절반인 2분의 루트 3a가 되겠습니다. 분의 전류 곱하기 그리고 코사인 60도 여기도 60도니까 곱하기 1을 해주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들어간 쪽으로 이쪽에서도 이 방향이니까 들어간 쪽이니까 똑같이 2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4가 지워지고 2가 2개 지워지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2도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남는 건 파이 루트 3 a분의 i가 남고 이번에는 위쪽 아래쪽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똑같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파이 곱하기 이 거리는 이제 2분의 1 a가 될 것이고 i 있고 코사인 이번에 이 곽은 30도가 되는 것이니까 30도 곱하기 2를 해줄 것이고 위아래가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럼 2랑 4랑 지워지고 없애주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가 약분이 되면서 파이 a분의 i 곱하기 루트 3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더해주시면 파이 a분의 i로 묶일 것이고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되면서 정답이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원통형 자성체 코일을 감은 형태의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인덕턴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덕턴스 솔레노이드에서 식을 써보면 간단하게 수제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감은 횟수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을 보면 감은 수 n을 증가시킨다. n을 증가시킨다. 맞는 이야기. 2번 자성체의 반지름을 증가시킨다. 면적이 증가하게 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자성체의 비투자율 증가시킨다. 투자율이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솔레노이드 인간은 전류를 증가시킨다. 전류와 관계없는 인덕턴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4번은 설명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특성 임피던스가 Z0인 무손실 전송 선로에서 길이가 L이고 위상상수가 K이며 부하 임피던스가 ZL인 종단되어 있는데 이때 부하 임피던스가 단락회로이면 전송 선로에서 입력단에서 바라본 입력 임피던스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식을 써보면 Z0 곱하기 Z0 플러스 J, ZL 곱하기 탄젠트 KL 분의 ZL 플러스 J, Z0 탄젠트 KL이 되겠습니다. 이제 종단이 되었다. 이제 단락 회로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선로가 있을 때 이 ZL이 없어져서 단락이 된 상태니까 ZL을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L이 0이다. 0이다라고 해서 쓱 지워보시면은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분모가 이제 Z0로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약분이 될 것이고 입력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이제 J, Z0 곱하기 탄젠트 위상상수 곱하기 L이 되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균일한 자석밀도 B가 있는 공간에서 반지름이 A인 원형 도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점 P에서 미소 길이 DL 이만큼 이 받는 미소 자기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지금 자기력의 방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왼손 플레밍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자속 밀도가 있기 때문에 FBI에서 검지를 이렇게 하늘 방향을 해줍니다. 검지가 하늘 방향이고 I가 이 DL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중지 방향을 해주시면 엄지 방향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서 OP벡터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이제 이것은 제가 옛날에 유도를 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주소를 더보기란에다 참고하고 다음 14번 문제. 동축 케이블의 내부 도체 반지름이 A이고 외부 도체의 반지름이 B일 때 이 A하고 B 사이에서 단위 길이당 자기 인덕턴스를 묻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간단히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을 고르고 유도하는 영상은 제가 옛날에 찍어놨기 때문에
더보기란에다가 그 주소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초음파는 가청 음파보다 주파수가 높은 전자기파이다. 이제 음파는 전자기파, 빛이 아니고 매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아니라서 1번은 틀립니다. 이제 물리 1에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인데 아무튼 틀리고 2번 와이파이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 이제 주파수가 큰 거하고 파장이 큰 거로 나왔을 때 이제 뭐 옛날에 자가적 마라 이런 거 있죠. 자가적 마라.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뭐 파란색, 노란색 있고 빨간색 이렇게 있다.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크고 빨간색,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로 갈수록 파장이 깁니다. 와이파이가 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긴 쪽, 라디오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을 옳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동일한 핸드폰이 방사한 전자기파의 전파 속도, 빛의 속도라고 본다면 공기 중에서와 물속에서 같다. 물속에서 비유전율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곱하기 뮤분의 1이었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8승보다 약간 줄을 것 같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습니다. 4번 균일 평면파는 전기와 자개는 수직하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고 아까 설명처럼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Z가 0에서 면 전류가 AX 방향으로 팔 만큼 있다. 때 직선이 Y는 0이고 이 부분이 Y축이니까 Y가 0이고 Z가 4, Y가 0인 부분은 이만큼이 되겠고 Z가 4니까 Z가 4인 이러한 선 전류가 I가 흐를 것입니다. 지금 방향을 주지 않았는데 문제에서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위치가 0,0,2, 즉 이 부분에서 자개가 0이라면 직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얼마이고 방향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유도한 영상에 의해서 면 전류 J가 있을 때 2분의 J만큼 해주시면 자개가 이렇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생기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4만큼이 자개가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으로 4만큼 자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는 2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2분의 선 전하, 선 전류 I 이것이 4만큼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I는 4 곱하기 4니까 16파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방향은 플러스 Y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엄지 방향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X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속도가 이렇게 있고 자석 밀도가 이러한 공간에서 힘을 받지 않는다. 이때 이 전기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가 굉장히 미리, 키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선지가 간단하게 나오는 걸 봐서 대충 무시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가 받는 힘을 계산해 보시면 Q로 묶었을 때 E 플러스 V 크로스 B가 되는데 어차피 이것이 0이니까 Q는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E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V 크로스 B를 구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이제 도트 곱을 할 것인데 문제에서 X, Y, Z가 있을 때 V가 지금 5만큼 있고 마이너스 6만큼 있고 0이다. B는 지금 X방향이 10인데 대충 1로 쓰고 Z가 20인데 대충 2로 쓰겠습니다. 10의 자릿수 계산이 귀찮으니까 선지를 보고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AX 방향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Y 방향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5 곱하기 2 10 마이너스 0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AZ 방향을 구해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거 전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해줘야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12AX 플러스 10AY 마이너스 6AZ가 돼서 2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가는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나란히 놓인 직사각형에 I2가 흐르고 있다. 이 사이에서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자속이 영향을 주고
이 면적이 클수록 자속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영향을 많이 줘서 상호 인덕턴스가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A와 B를 고정하고 A와 B를 고정하고 D를 줄이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가까워지면 영향을 많이 주겠네. 상호 인덕턴스가 증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B와 D를 고정하고 B하고 D를 고정하고 A를 줄이면 D가 고정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할 것입니다. 다음 A와 D를 고정하고 D하고 A를 고정하고 B를 줄이면 이렇게 면적이 감소할 테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감소할 것입니다. 4번 전류 I1과 I2를 크게 하면 상호 인덕턴스가 증가한다. 전류와 관계없는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Z평면이 이렇게 존재할 때 Z가 0보다 큰 공간에서는 투자율이 μ1이 4 마이크로알리 퍼 미터이고 매질 1이라고 한다. Z가 0보다 작은 공간에서 투자율이 7이고 매질 2라고 한다. 그리고 이쪽을 X방향, 이쪽을 Y방향으로 했을 때 평면 Z0에서는 크기가 2 kA per m인 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 매질 1에서 자석 밀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매질 2에서 자석 밀도를 구하시오. B1에서 Z축 성분을 먼저 보시면은 Z평면에 수직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B1의 Z 성분은 B2의 Z 성분과 같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4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X 성분을 먼저 구해볼 것인데 B의 1의 X 성분과 B의 2의 X 성분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행한 성분, 즉 H1의 X와 H2의 X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투자율 1으로 나눈 것, 투자율 2로 나눈 것이 같아질 것이기 때문에 B2X를 구하기 위해서 투자율 2, μ2를 넘겨주시면 이것이 곧 B2의 X 성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4를 넣고 7을 넣어서 B1X, 즉 EAX를 넣어주시면 EAX가 되고 약분이 되면서 4번이 정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7AY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1에서 마이너스 4AY가 어떻게 나왔냐? 이 면전류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X 방향으로 지금 면 전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이너스 Y방향 플러스 Y방향 2분의 J 즉 2분의 2K만큼 10의 3승만큼 지금 자기가 생길 것이고 여기다 곱하기 1에서의 투자율 4 마이크로를 곱해주시면 이것이 곧 4 곱하기 10의 3승이 되면서 마이너스 AY 방향인 이쪽으로 자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 보시면 이 Z가 0보다 작은 공간에서 Y 방향으로 자속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2K를 하면 똑같이 K가 남는데 즉 10의 3승이 자개인 상태인데 매질 2에서 투자율이 7 마이크로알리 퍼 미터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면 이것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면서 자속 밀도의 단위가 미리 웨버 퍼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7 플러스 방향이 되면서 플러스 7AY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대곰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는 무손실 전송선로 정단 50 저항성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이때 전압이 50V일 때 시간 평균 전력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분의 1 곱하기 50분의 50 이건 저항이고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제곱 곱하기 50이 되겠습니다. 분자만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50이니까 약분되면서 25가 나오고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평균 전력은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ZL도 50이고 RL도 5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전개가 이렇게 있을 때 비유전율, 비투자율이 이러한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때 위상상수 K를 포함한 자개는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개의 단위가 암페어 퍼 미터이고 전개의 단위가 볼트 퍼 미터일 때 나누게 되면 퍼미터가 없어지면서 임피던스의 단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유 임피던스라고 해서 이 식이 루트 입실론 분의 뮤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을 주었기 때문에 18분의 2를 써주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유전율과 투자율을 120파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120파이로 써주고 루트를 해주시면 9분의 1이 밖으로 나가면서 3분의 1이 되고 약분이 되면서 40파이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자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계로 정리를 해보시면 40파이분의 2가 되면서 2를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40파이 곱하기 코사인 2 곱하기 10의 7승 t 마이너스 k인데 k를 구해보시면 k 위상상수는 이제 람다분의 2파이가 되는데 이 전자기파의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 람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루트 입실론 곱하기 뮤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문제에서 자유공간에서 광속을 주었습니다. 공기 중에서 유전율, 투자율을 곱해서 루트하고 역수를 취하면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데 문제에서 18 곱하기 2를 줬으니까 곱하기 18 곱하기 2를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이 3 곱하기 10의 8승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곱하면 36이고 루트를 벗기면서 6으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속도가 이렇게 나왔고 이 람다 대신에 F분의 C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분의 F가 되겠죠. 2파이 F가 오메가인데 이 부분이 오메가니까 그대로 넣어줍니다. 2 곱하기 10의 7승 그리고 속도는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6분의 3 곱하기 10의 8승 약분이 되면서 10이 남고 6을 올려줍니다. 약분이 되면서 2가 남고 0.4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K 자리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0.4가 보일 것입니다. 방향을 구해보시면은 좀 평면파의 방향이 Z 방향이다. 이렇게 있을 때 Z 방향인데 전개의 방향이 지금 AX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전개가 있다.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으로 H가 있어줘야지 크로스 했을 때 방향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기의 방향은 AY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AY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문제. 평면파가 수직으로 입사한다. 주파수가 10의 MHz니까 10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비유전율이 100이고 위상 속도, 파장, 위상 상수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속도를 보시면은 3 곱하기 10의 8승에다가 비유전율이 지금 100이기 때문에 10을 약분해준다 생각하시면 10의 7승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3 곱하기 10의 7승인 걸 알았고 이것은 주파수 곱하기 람다로 나온다. 근데 주파수가 10의 7승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람다 파장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 위상상수를 구해보시면 위상상수는 람다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3분의 2파이가 나오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주파수가 있고 특성 임피던스가 있고 위상상수가 있다. 이거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커패시턴스를 묻고 있습니다. 이때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베타는 오메가 곱하기 루트 LC가 있고 특성 임피던스 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 또한 루트 C분의 L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오메가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 위상 상수를 줬기 때문에 C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루트 C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루트 L이 이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는 루트 L 곱하기 루트 C인 거니까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루트 C 곱하기 Z0가 되겠습니다. 루트 C가 두 개이기 때문에 루트를 나갈 수 있고 문제에서 C 커패시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오메가 곱하기 Z0분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2파이 곱하기 주파수 기가헤르츠니까 10의 9승이 되겠습니다. 킬로메가 기가니까 곱하기 특성 임피던스 50분의 위상상수 10이 되겠습니다. 10의 9승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니까 나노페럿에 적합합니다. 이것은 무시해 주시고 약분을 해주시면 5가 남고 그대로 10 파이분의 1이 있는 정답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평면파가 이렇게 있을 때 전개, 이 평면파가 x 플러스 1 이꼴 1인 평면을 통과하며 전달하는 시간평균 전력 밀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시간평균 전력 밀도는 이제 포인팅 벡터라고 해서 E 크로스 H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평면이 수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X, Y 성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는데
지금 Z에 대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Z축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이러한 평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평면파의 방향은 X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즉, 이 크로스 H 곱하기 코사인 세타 45도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평균 전력 밀도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2는 20, 크기가 20이니까 넣어주면 되는데 자개를 구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고유 임피던스 분의 20이 될 것인데 문제에서 비자성 매질이다. 즉 투자율은 공기 중에서 투자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메가로 묶어보면 2파이 곱하기 10의 8승으로 묶었을 때 t-2파이 곱하기 10의 8승분의 4가 됩니다. 여기서 4를 내렸을 때 2분의 파이 10의 8승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즉 3 곱하기 10의 8승이 아니라는 것은 유전율이 공기 중의 유전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다가 루트 비유전율이 있을 때 이것이 2분의 파이 곱하기 10의 8승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보시면 10의 8승이 약분이 되면서 루트 입실론 s가 나가고 이렇게 6 파이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고유 임피던스는 이제 120 파이 곱하기 루트 비유전율분의 비투자율이 되는데 비투자율은 아까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되겠습니다. 1이 되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루트를 그대로 이용해서 6분의 파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다시 정리했을 때 평균이니까 2분의 1을 써주시고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120 파이의 제곱분의 6이 올라갈 것이고 곱하기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2가 없어지니까 10, 20, 6 곱하면서 120이 없어지고 파이 제곱분의 10 곱하기 루트 2 나누기 2가 되고 2가 약분되면서 5가 나오면서 파이 제곱분의 5 루트 2가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 스미스 차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주 간단한 기본 내용인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걸 인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이 있다. ZL 조건 하에서 가장 큰 원은 X가 0일 때 얻을 수 있다. 책을 보시면 똑같은 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R이 0인 원이 가장 큰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R이 0인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1번이 틀려서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 3, 4번은 다 옳은 설명인데요. R이 무한대이면 복수 타우 평면 특정 좌표로 실험된다. R이 0일 때, R이 0.5일 때, R이 1일 때, R이 2일 때 계속 커지면서 이 부분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1,0을 모든 원이 통과하게 되겠고 그리고 스미스 차트 방정식은 R과 X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정식이고 모든 R과 X 값에 대해서 특정한 점을 지난다. 보시면은 점 1,0을 통과하는 원을 주목하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원이 점 1,0을 통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기학 책이긴 한데 전 자세히 안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R이 0일 때 가장 큰 원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 필기시험에서 전자기학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